오늘 영철이가 철수와 함께 미국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우리 돈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려고 합니다. 환전 수수료를 물어본 영철이가 다른 은행에 가서 바꾼다고 합니다. 철수가 가는 은행은 환전 수수료가 달러당 3원인데 이원하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철이는 천천히 오후에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달러당 원화가 13원이 올랐습니다. 1달러당 1300원에서 1313원이 된 것입니다. 13원이면 1%가 오른 것입니다. 환율에서 1%의 변동은 매우 큰 편입니다. 영철이는 환전 수수료 이론 아끼려다 환율 변동에 의한 훨씬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조선업체가 선박 수주 완납금으로 우리 돈 2, 3조 원어치 달러를 받았는데 환율이 1%가 변동하여 손실이 나면 2, 300억이 날아갑니다. 조선업은 치열한 수주 경쟁을 통해서 선박을 건조하여 고작 마진율이 4% 정도라고 합니다. 거기에다 선박 건조 기간이 몇 년이 걸리므로 그 사이에 환율 변동이 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환율 변동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국입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환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즉각 국가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잘못된 환율 예측과 갑작스러운 환율의 변동으로 과거에도 매우 심각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잦은 등락이 있는 요즘 우리의 적정 환율은 도대체 얼마인가를 축으로 해서 공부하면서 기초적인 환율에 관한 사항들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에 대한 우리 원화 환율이 올바로 평가되어 있는가? 과연 어디가 적정한 지점인가? 왜 환율이 요동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환율은 세계 기축 통화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달러에 영향을 주는 사소하고 민감한 문제들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오르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반대로 달러 이외의 통화에 영향을 주는 문제로 인해서 달러 가치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환율은 화폐와 화폐 간의 상대적 가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수출을 잘 해서 부를 쌓고 있어서 외국이 미국에 돈을 들고 가서 투자를 합니다. 이 과정은 즉 위안화나 유로화나 엔화 같은 외국의 돈이 미국에 쓰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달러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외국의 돈으로 달러를 사고 외국의 돈이 팔리니 굳이 달러를 막 사려고 하니까 달러가 귀중해져서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는 외국 돈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는 달러는 숫자가 그대로인데 외국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달러는 상대적으로 귀해졌고 외국 돈은 조금 덜 수중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즉각 달러 가치의 강세화가 되고 외국 돈은 약세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1달러가 우리 돈으로 1000원이던 것이 1달러가 1200원으로 달러 값이 오른 것처럼 됩니다. 미국 밖에서 일어난 일도 달러 가치와 다른 통화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갑자기 중동 전쟁이 터졌습니다. 흔히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환율에 민감하게 반영됩니다. 자, 이유를 보겠습니다. 중동에서의 전쟁은 석유 가격의 인상을 불러올 것이고 석유 수입 국가들의 수입 물가를 상승시킬 것이며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비싼 생산 원가는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감소시키고 그러면 기업의 주가 하락이 결과로 이어지고 심한 경우에는 회사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회사채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권 시장에서 채권 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따라서 채권 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며 또한 기업의 투자와 생산의 감소로 물가가 상승할 것이며 고용이 감소하고 따라서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등의 연쇄적인 파장이 일어나고 그 파장의 정도에 따라서 한 국가의 살림의 규모, 재정 규모의 축소를 가져오면 그 나라의 신용이 저하가 되는데 이것은 화폐의 가치의 하락으로 즉각 연결이 됩니다. 즉 환율의 상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이란 것은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한 부자에게는 돈도 잘 빌려주고 이자도 매우 쌉니다. 왜냐하면 돈을 떼일 염려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원금을 떼일 염려가 있으므로 거기에 따른 이자가 높게 나타납니다. 환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유로 가난해진 나라, 경제 규모가 축소된 나라에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가 높듯이 돈 가치가 낮게 평가됩니다. 전에 1달러에 1,000원이던 것이 신용이 낮아지면 1달러가 1,500원, 이전보다 500원을 더 줘야 거래가 됩니다. 자, 여기서 생각이 꼬이면 안 됩니다. 1달러에 1,000원이던 것이 1달러가 1,500원이 되니까 마치 우리 돈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 돈 가치가 더 떨어져서 더 많이 줘야 저번과 같은 1달러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욱이 1달러 1,000원이 1달러 1,500원이 된 것을 또 환율이 상승했다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 더욱 우리 돈 가치가 올랐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라고 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즉 경제 용어로 평가 절하입니다. 우리 돈이 많아졌다. 왜? 가치가 없으니까. 많아졌으니까 환율 상승했고 가치는 하락한 것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1달러가 1,000원에서 1달러가 1,500원이 되면 환율은 상승, 원화 가치가 하락, 즉 평가가 절하된 겁니다. 거꾸로 1달러가 1,500원에서 1달러가 1,000원이 되면 환율은 하락, 원화 가치 상승, 평가 절상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환율 기초 공부할 때 첫째로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자, 생각이 없으면 헷갈려요. 안 되면 반복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의 돈이 1달러 1,400원, 즉 1대 1,400이 되었죠. 왜 우리 돈이 미국 돈 달러에 비해서 1,400배나 못하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두 나라 간의 국부, 즉 살림살이 규모의 차이입니다. 단적으로 미국의 살림살이가 한국의 1,400배로 크게 평가되었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미국의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50개 주, 즉 우리나라만한 주가 50개가 있어요. 캘리포니아 주는 남북 간 합친 것보다 영토도 크고 뭐든지 다 큽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이죠. 우리나라는 5천입니까? 5,500입니까? 미국이 사우디를 제친 석유 산유국, 세계 최고 석유 산유국인 것도 아시죠? 금이나 은같이, 즉 다이아몬드 같이 돈이나 다름없는 자원도 최고로 많죠. 세계 금의 70% 이상을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군사력, 그 미국의 힘을 아시죠? 그 다음에 미국의 지식 능력, 구글, 페이스북, 애플, 엔비디아 이런 첨단 산업은 지식 능력의 결과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를 하는 능력, 시민의식, 여러가지 경쟁력이 한국의 1,400배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국 간의 돈가치 비율로 나타나서 1대 1,400, 즉 1달러가 1,400원이 된 것이다 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정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정됩니다. 살림을 잘하는 쪽이 가치가 올라서 환율이 더 벌어질 수도, 또 다른 쪽이, 즉 한국이 돈을 더 잘 벌면 환율이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의 환율이 정확히 잘 평가되어 있는지, 자, 이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지수가 몇 개 있습니다. 대표가 빅맥 지수이고요. KFC 지수, 스타벅스 라떼 지수, 이케아 지수, 특히 구매력 평가 지수 PPP, 이거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좀 더 정확한 지수입니다. 오늘은 빅맥 지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맥도널드 햄버거 가게가 세계의 한 56개국에 어디에나 있습니다. 시골에도 있죠. 미국의 맥도널드 가게에서 파는 햄버거 빅맥과 다른 나라의 빅맥 햄버거가 동일한 물건이라는 점을 두고 미국 이외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에 팔리느냐를 달러로 환산해 봄으로써
각국의 통화 가치가 적정한지, 또 어떻게 활용되며 빅맥 가격을 통해서 각국의 통화의 구매력, 환율 수준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빅맥 가격은 5,500원, 달러로 환산했을 때 4.11달러였는데 미국의 빅맥 가격은 5.69달러로 한국의 원화가 27.8%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빅맥 지수로 계산한 적정 환율은 1달러당 966원 61전인데 1월 우리나라 실제 환율이 1338원 90전이었습니다. 1338원에서 966원을 빼면 372원이 더 낮게 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당 372원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966원에서 1338원으로 달러당 늘어난 돈은 돈 가치의 하락, 우리 돈 가치가 낮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러 966원이면 적당한데 어떤 이유로 1338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분명히 있죠. 가장 큰 원인은 수출 부진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가 큰 이유일 것입니다. 그만큼 가난해져서 약해진 신용은 돈 가치 하락, 즉 더 많은 우리 돈이 보태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환율이 개선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가 수출로 돈을 벌어들이면 우리 국부의 증가로 인한 신용 상승으로 우리 돈 가치가 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환율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 쪽이 변화가 없더라도 미국이 달러 약세 요인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우리 돈이 강세가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거나 미국이 조금 가난해지면 되죠. 재정 적자가 심해지거나 무역 적자가 더욱 심해지거나 등등의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미국의 살림살이가 전보다 좋지 않으면 달러가 약세가 됩니다. 이것은 한편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돈 원화의 강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환율은 이렇게 화폐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2007, 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온 세계의 돈 가치가 하락했었죠. 그런데 엔화가 강세를 띄었습니다. 사실은 엔화도 떨어졌고 달러도 떨어졌는데 엔화가 강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달러에 비해서 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입장에서 보면은 엔화가 달러보다 강세인 거죠. 이렇게 양 통화 간의, 즉 상대적 가치에 대한, 화폐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비율이 환율입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원달러 환율의 기초적인 얘기와 그것의 적정한 평가를 빅맥 지수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과 환율의 변동폭이 그 나라의 여러 곳에 영향을 주고 국가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환율의 기초 공부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공부해 봤습니다. 환율과 금리 또 물가, 이 세 가지 관계는 경제 공부의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면 엄청난 경제 실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반복만 한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하는 설명이니만큼 여러분이 반복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완벽을 만드는 것은 반복뿐입니다. 자, 멋진 부자, 명석한 투자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